근데 주민대중교통이에요. 이게 버스가 되면은 물가에서 물가의 인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듯이 시민들이 눈치를 봐요. 택시가 주민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택시의 가격을 올릴 수도 없어요. 항상 정부는 서비스질과 가격의 문제는 양쪽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시작하니까 안 올리냐? 뭐야 이거는? 이용제?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18.6%를 올리는 게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그때도 자꾸 유사한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오늘 안민석 박사님께서 발전을 통해 가지고서 이 문제는 택시 대란의 문제는 택시 인력 대란의 문제로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토론에 임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분명한 지혜를 찾아주시고 갖고 계시다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50분 정도 100분을 저한테 주셨는데 10분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짧은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9분이 되는 분이 지정 토론자가 있는데요. 한국에 10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10분보다 조금 짧게 해주시면 페이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 제가 지금 순서를 그대로 좀 주장하고 계십니다. 제가 발표 진행자를 소개해드리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국립대학교 추상호 교수님 주세요드립니다. 국민대학교 권영주 교수님 소개합니다. 서울 소비자 모임의 엄명수 대표님, 경제정책선 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윤웅주 간사님 소개드립니다. 중앙일보 강갑생 교통전문기자님, 서울신문 장진모 기자님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박종갑 전무님, 서울 택시 운송사업조합 홍인봉 전무님, 노동조합위원회 서울지역본부 오공훈 사무처장님 민주 택시 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 전지구 본부장 소개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거의 절반입니다. 네, 추상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대학교의 추상호 교수입니다. 택시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쟁과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아까 박근영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금 인상이라는 이제 정책적인 카드를 꺼내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요금 인상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아까 안기정 목사님 말에 100% 동의하는 게 오늘 택시 요금 개선의 목적이 최근에 이제 심야 시간대 시민 이동에 대한 승차나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지금까지 택시의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금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당연히 택시 요금에 대한 개선이 마련되어야 되는 건지 이 두 가지가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심야 시간대에 시민의 이동 수요를 개선하기 위해서 택시 요금을 개선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교통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단일 수단 택시만으로 시민의 시내 이동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목적으로 택시 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택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중교통 수단들도 동시에 조금 더 자구적인 교통 정책을 제시를 해야지만이 심야 시간대에 서울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서울시에 발표한 내용에는 이게 좀 저는 헷갈리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은 없고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노력한 내용 뭐 심야에 운행할 수 있는 택시의 확대 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올빼미 버스 이제 이런 부분들의 좀 단편적인 정책들만 이제 수행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야 시간대에 이동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오로지 이거는 택시 때문이다라고 몰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교통 개선 대책이 같이 방향이 되어서 안 하니 단순하게 택시 요금 올려가지고 정말로 이게 시행이 돼서 실제로 시민들이 여전히 불편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때 가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교통 정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 상승에 의한 택시 요금 개선에 좀 더 저는 초점을 두고 이 심야 시간대 서울 시민의 이동권 부분의 문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연말에 또 그 시민들의 배 이동이 더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미리 고민하셔가지고 지금 빅데이터 시대에 이동통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면 충분히 심야 시간대에 어떤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서울시에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상승 이런 것들을 고려한 택시 요금의 인상은 뭐 당연하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인상 폭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안기정 박사님이 발표하신 자료에서 이제 제가 조금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좀 의아한 부분은 단순하게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에 평균 영업 거리나 평균 영업 시간이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게 총 운행 거리나 총 운행 시간을 보면 당연히 공급 대수가 줄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많은 폭의 감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숫자를 좀 더 부각을 시켜주셨으면 오히려 뭐 수익금의 감소가 그냥 단순히 뭐 10%가 아니라 그 이상이었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이제 그런 좀 현실적인 수치들, 총량적인 수치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혹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아마 그런 자료 아마 보고서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면 이 수익 총 수익 금액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수익 일단 대수가 늘어나도 뭐 총 수익 금액이 평균 승객 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료 분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요금을 인상하면 수요는 줄어듭니다. 이게 보통 요금 이 수요에 대한 요금의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요금을 뭐 예를 들어서 20% 올린다라고 하면 덩달아서 수요가 20%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수요의 감소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총 수익금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또는 줄어드는지에 대한 좀 분석을 해주시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요금의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마 적정 수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여기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 수준인지는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조금 이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야 승차난에 따른 택시 대란을 근거로 해서 요금을 올리기보다는 지난 택시 요금과 관련된 뭐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송 원가에 관련된 부분이 상승되고 또 더불어서 처우 개선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기에 적합한 요금 수준이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에는 조금 단편적인 거에 근거한 요금 인상 폭이 결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택시 업계 그다음에 운수 종사자랑 좀 협의를 거쳐가지고 적정 수준을 결정한 다음에 요금 인상의 폭을 좀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후속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추상호 교수님은 2019년도에 800원 인상 때도 같이 함께 하셨던 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데 앞뒤적으로 보면 인상 폭을 인상하는 데 문제가 아니고 인상 폭을 얼마나 받는 것에 대한 기초 자료에 대한 좀더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아까 우리 서희석 과장님께서 발표하시기에 인상의 내용은 얘기했지만 마지막 토론회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인상 조치 후에 시민의 입장에서 뭐가 개선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주문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권영규 교수님 모시고 계속해서 토론하고 이 토론이 끝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 아마 손을 드실 것 같은데 한두 번 시간을 채울 시간이 남으면 고민하시고 한두 번? 네, 안녕하세요. 근데 한두 번? 워낙 택시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권영주 교수 전문가죠. 기본적으로 요금이 싸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죠. 대한민국 소득이 35,000불 건데 지금 택시 요금 OECD 국가 중에 가장 저렴하잖아요. 다들 해외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택시비가 너무 싸서 좋다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이 가장 인상적인 게 뭡니까? 공항에 내려서 택시 타는데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요금 인상이 억제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이제 택시 요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이따가 별도로 토론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공급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떡하죠?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금 인상폭을 보면 심야에 운행했을 때 하루에 한 47,000원 정도 더 소득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개인 택시의 65세 이상 운전하시는 분이 저녁에 47,000원 벌자고 본인의 운동 시간을 포기하거나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택시 요금의 인상폭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굳이 그런데 택시 업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이 좀 있어요. 그냥 지금 기본 요금이 올라가는 건 차종과 운전자의 어떤 인적 서비스랑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굳이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항상 택시를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 기사님이 울어도 3,800원, 웃어도 3,800원, 화를 내도 3,800원, 욕을 해도 3,800원. 이 얘기는 기본 요금이 올라간다 또는 탄력 요금이 올라간다는 공통적인 적용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택시업계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민단체나 소비자 쪽에서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당신들이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요. 그런데 초기에는 조금 좋아질지 모르나 결국은 이 얘기는 기본 요금이 다 올라간다는 이후에 별도의 서비스에 대한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파에 대해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지출하고 나는 좋은 서비스를 받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틈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택시는 고급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이라는 생각과 고급교통이라는 그 사이에서 언제나 충돌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공공형 택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공형 택시는 뭐냐면 정부가 통제하는 공공형 택시와 그 외에 민간이 운영하는 택시는 완전히 자율제를 하자는 겁니다. 물론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건 통제하겠지만 이제 이용자도 1년 미만의 새 차를 내가 돈을 더 내고
나에게 서비스를 더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충분히 돈을 지불하겠다. 그러면 사업자도 차량 고민하지 않고 내가 3년 뒤면 차를 바꿔서 좋은 차를 갖고 와서 좋은 걸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3년 뒤에 똑같이 공청해야 돼요. 네, 똑같이. 그래서 이번 제도를 계기로 해서 그 업계나 소비자가 좀 논의를 해서 택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제안을 이 자리에 빌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혁명 같은 제가 소리 우리 아비들은 택시의 공유제 어떤가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정부에서 고민해야 할 큰 문제적인 경제적인 이슈예요. 과연 대중교통에서 준자를 떼는 것이 이 시기에 맞는 것인가 이런 문제로 기결됩니다. 이는 시민과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요. 어마어마한 큰 이슈를 우리 권영주 교수님이 던져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시작에 불과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토론으로서 한번 남기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우리 엄명숙 대표님 모시고 조금 있다가 끝나고 기회입니다. 예, 엄 대표님. 짧아? 대표를 맡고 있는 엄명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제가 토론, 공청회 한 2주 전인가 연락을 받고 신야 3차 대란 해소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소비자단체 입장에서 이제 다양한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저는 거기다 할 말이 많다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막상 자료를 바라보니까 그 하나 대책의 일환인 교통 요금 인상 그거에 관한 문제. 약간 제가 생각했던 공청회와 이 공청회 주제가 약간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긋납니다. 과연 이런 물론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물가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선에서 당연히 올라야 되고 소비자도 반대 사람하고 겁니다. 다만 요금 체계만의 어떤 개선으로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주제 신야 승차하는 해석에 과연 충분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하나의 요인이지 전체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패널로 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소비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3대 기본 요소가 있다고 국민학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의식주 문제가 있고 제가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현대 사회는 그러나 교통이라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의식주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현대 문명에서 교통을 빼놓고는 우리의 기본 생활을 할 수 없다. 굉장히 저는 교통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의 요소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발전했을 때 택시가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대중교통이냐 고급수단이라고 했는데 제 인식에는 대중수단입니다. 고급화라고 하는 외국의 경우를 봤을 때는 우리 한국의 사회의 택시는 그렇지 않았고 대부분의 어떤 그 산업의 생태 현장에서 모세혈관에 목을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택시가 전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택시 종사자분들의 어떤 그 노력과 희생, 그 토대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저는 발전했다고 생각해서 이 어떤 대중적인 이런 택시를 어떻게 잘 발전시킬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옆에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어떤 택시 제도의 근본적인 어떤 전환, 근본적인 대안들을 생각해볼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시의적절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택시를 바라볼 때 아까 편안한 수단이라고 했지만 소비자들은
택시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 택시비 요금 싸다 비싸다 그 문제보다는 내가 요금을 낸 그 요금에 맞춰서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쓸 수 있느냐, 여기가 필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소비자의 수요가 많았던 뭐 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금은 좀 비싸도 좀 쾌적한 환경에서 내가 뭐 택시 받지 않고 가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급속도로 발전했던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 지금의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택시 업계가 가성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정부나 어떤 관계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 굉장히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를 해결해 주는 거면 분명히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4차 산업계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해요. 저도 몸으로 변화를 실감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택시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오가는 도중에 택시 기사님들하고 말을 많이 해보고, 제가 한번 오면서도 물어봤어요. 이번에 택시 요금을 올려서 이게 키나 3천 원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법인 택시 기사님이었는데 자기 별 그게 없을 거래요. 왜요? 그랬더니 또 사납금도 올라갈 텐데 나한테 그런 의미가 있겠냐. 근데 별로 활용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 우리가 실감하는, 소비자가 실감하는 그 대중교통수단의 그 택시가 예전하고도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기사님들이 정말 길을 잘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아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같이 논의해야 돼요. 내비도 같이 해서 저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도 알려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옛날 기사님들은 굉장히 능숙하게 한 것 같은데 아까 많이 나온 것처럼 고령하고 이런 거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설프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비나 이런 거리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 소비자들은 대전히 기사 짱 이랬는데 요즘은 예전만큼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뭐 이런 반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가 변화에 준비하고 있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소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기존 어떤 질서 있게 기억도 하면서 모두로 가는 거 제일 좋아하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욕구, 변화된 욕구, 그런 욕구에 맞춰서 소비자 대표를 좀 하셨지. 엄청의 영상이라 교육받더라고요. 사실 택시 이런 여기 요금체계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 지금 이 요금책은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우리 뭐라 그러지 충남로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역대급 태풍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잘 분석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핏 보기엔 택시비 구성은 요소 4가지 중에서 기본 요금도 올린다고 하죠. 3,800, 4,800원. 기본 거리도 보통 요금을 올리면 거리는 뭐 처음에 준비를 하거나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2km에서 1.6인가요? 그럼 더 낮추고 그 다음에 거리와 시간 정립이 되고 또 지금 올려는 폭이 돼서 이게 굉장히 정확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12월 이후에는 2월 이후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요금 정확한 얘기를 해야지. 김종남이 아이고 김종남이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저는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이 과정은 좀 더 진행이 돼서 정말 이 사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해보는 시발적으로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 대표님 감사합니다. 소비자 모임 김명수 대표님 말씀 주셨습니다. 두 가지고요. 한 가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오늘 일어난 이상 안건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촉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마 죽을 자도 제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상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것이 정말 잘 활용된 과정을 통해서 정착될 수 있게 바란다 이런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조금 이따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토론을 하실 텐데 그때 또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갑생 옛날에 대기자라고 그랬는데 중앙일보 대기자 오셔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선생님, 저희 나중에 끝나고 하실 거니까요. 선생님 큰 분은 제가 알겠는데 천천히 조금 기억해가지고 조금 더 토론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갑생 대기자님 모시겠습니다. 김건나. 예, 안녕하십니까. 저 중앙일보의 강갑생 기자입니다. 뭐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대한교통학회에서 했던 택시요 대란 관련 토론회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아마 그때 뵀던 분들이 또 여기도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진짜로 그때도 저 느꼈는데 일단 정해진 순서대로 토론하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실 얘기 하시고 하면서 좀 건전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는데 막 소리 지르시고 그러시면 이거 안 그래도 어렵게 말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그렇게 분위기 나쁘게 만들면 절대 토론에 다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기본요금 1,000원 올리고 주행거리 늘리고 또 심야 할증 요금도 할증 시간대도 확대하고 또 중간에 그 40%대까지 그 탄력적으로 요금을 적용한다고 할 때 그 발표를 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겠다고? 라는 생각을 사실 했던 게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자체장들한테 택시에 관련한 권한이 거의 다 있는데 지자체장들은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반발이 뻔히 보일 수도 있는 이런 문제를 한번 밀고 가보겠다고 하는 상황이 생긴 건 제가 보기엔 물론 그 수준이나 뭐 요율,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택시업계에서 요구하시는 거에 못 미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서울시가 나서서 한번 올려보겠다라고 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마지못해 떠밀려서 했었지만 사실은 이번에 할 때도 상당수 분들은 기껏 해봐야 뭐 조금 올리고 말 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가 다르시겠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꽤 그 보수적인 부분이 하나 들고요. 그 택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나오는 그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택시 요금 인상은 말고 자체 혁신 좀 하고 타다 우버 같은 그런 혁신안들 갖고 들어오고 뭐 기사 처우 개선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조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타다나 우버 같은 경우도 타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지만 뭐 돈을 좀 더 비싸지만 친절하니까 근데 문제는 일반 택시는 불친절하니까 못 주겠다고 하는데요. 근데 일반 택시는 사실 지금까지 그 요금 수준이라는 게 너무 억눌려 온 상황이라 기본 원가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더 친절해라 잘해라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런 비유를 하는데 식당에 대해서 싸고 맛있고 친절하고 그런데 가격은 안 올리는 식당을 원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사실 식당 중에 비싸고 친절한 식당, 비싸고 친절하고 맛있는 식당은 많습니다. 돈 많이 내면 비싼 돈 내는데 뭐 그런 데 찾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타다나 지금 하고 있는 IM 택시라는 것도 보니까 제가 한번 앱을 깔아서 들어가서 목적지를 찍어 보니까 저는 웬만하면 잘 안 타겠더라고요. 요금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택시를 지금 타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돈을 내고라도 타실 생각들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기존의 택시들한테는 그 택시에 조금 더 요금을 올려주고 예를 들어 식당의 경우에 그 원가 상승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 요금을 그러니까 식당 그 음식값을 올리는 것을 용인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 퀄리티 유지될 거고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부분은 외면하고 자체 개혁, 혁신, 기사 처우 개선만 얘기하는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처우 개선 말은 쉬운데요. 경영 혁신 좋은데 뭐 재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재원이 확보가 돼야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주지 않으면서 공공성만 강화하면서 택시 쪽의 승마를 강요하다 보니 지금 이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박수 받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 기본요금 인상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1,000원에다 주행거리 늘리시고 심야 할증요금 확대한다는 부분들이 아까 앞에서도 조금 우리 추상호 교수님도 말씀하고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그 문제 의식을 하나 가진 게 과연 심야 택시 대란 승차난을 해소하는 게 일단 우선 목표인지 아니면 기존에 문제가 됐었던 켜켜이 쌓여있는 이 택시업계의 문제, 고질적인 문제를 좀 하나 풀어보겠다는 건에 있어서 그 목표의식, 선호가 어떤 게 먼저인지 좀 사실은 아직 정리가 좀 덜 됩니다. 저도. 물론 심야 할증 시간대를 확대하고 할증폭을 탄력적으로 해놓은 부분은 심야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000대 정도 부족한 택시들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요금 인상 이 폭은 과연 그러면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이건 이 정도의 수준이면 어느 정도의 그래도 있었던 문제에 어느 정도의 해결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예를 들어 이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문제를 풀어보려면 뭐 기본요금 3,000원, 4,000원 더 올려야 되지만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게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승객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는데 시민들의 생활 물가 오르는데 힘든 시민들한테 다 고통을 떠넘길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그나마 서로 감내하면서 가볼 만한 수준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치밀하게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법인 택시 아까 운행률이 30%까지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럼 적정 운행률은 얼마인지 적정 운행률이 얼마고 그 적정 운행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 적정 운행률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있는 법인 택시 숫자가 너무 많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는 것도 차제에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요금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야시간 할증률 산정의 근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 주셔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택시 업계 분들이 설령 그 정도면 됐다고 한다고 해서 그럼 시민들은 뭐 우리는 그런 거 물가도 오르고 임금은 안 오르고 이러고 있는데 그럼 우리 보고 다 부담하는 거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전 걱정되는 게 지금 이게 서울시만의 대책인데요. 사실 이게 지난번에 저도 기사를 한번 썼지만 뭐 카카오 모빌리티 자료만으로 해도 저녁 12시, 밤 12시에 서울에서 출발하는 택시 절반이 경기도에 나가 있다는 자료를 제가 봤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 혼자 풀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경기도하고 인천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 택시 요금도 올릴 거냐? 만약에 거기 택시 요금을 안 올리면 서울 택시의 기사들과 그분들 사이에 그 수입의 격차만 더 발생할 가능성도 생기고 그런 갈등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풀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짜 모니터링 잘 하셔서요. 이 순차적으로 올리신다고는 했지만 기본요금 심야 할증 요금 탄력적으로 하시고 실제로 얼마나 공급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년 2월에 하시겠다는 기본요금하고 또 얼마나 공급 효과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완전한 탄력요금 아니면 스마트 호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울시가 이 대책을 2개를 했다고 해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 가야 되는 상황들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효과가 매진한다 싶으면 또 추가적인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준비를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이제 택시 대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심야의 택시 대란 문제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택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 다시 또 확인해 봤더니 오세훈 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강한 요구, 근본적으로 막 택시를 바꿀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봅시다. 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후지부지하게 될 상황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도 얘기하고 서울시에도 얘기하는 건 이런 분위기일 때 뭐라도 하나 제대로 도입을 하고 시작을 해보자. 그래야 그 다음번에 그걸로 문을 열고 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저는 그래서
단박에 한 방에 다 해결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차근차근 가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 입장에서 아까 대중교통 체계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심야에 예를 들어 광역 올빼미 버스를 좀 더 증차한다든가, 그러니까 무조건 심야에 택시비 올려놓고 무조건 오르는 거 타세요라고 하는 건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는 분들 말고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어떤 그 형편상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들은 같이 강구해 줘야 되는데 그건 서울시 혼자 할 게 아니거든요. 국토부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시 다 같이 해서 그런 것들도 보완책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택시 심야 택시 대란을 택시 문제로만 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가주시고, 그리고 요금 인상하거나 할증 요금 하고 하면 아까 서비스 얘기 나왔는데 요새 저는 택시 타면 그 주로 카카오 앱이나 뭐 이런 걸 앱으로 부르는데 거기에 별점 표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좀 웬만하면 최대한 잘 드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야 이분은 좀 심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전에는 사실은 말로 티격태격 싸우는 것도 싫잖아요. 근데 뭐 별점 표시하고 별점 최대한 적게 주고 오다 불평사항 적고 그 모니터링을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도 받아가지고 그걸 사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렇게 별점 나쁘고 계속해서 컴플레인이 지속적으로 되는 기사분들에 대해서 페널티 주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죠. 승객들이 돈을 내고 있는데 옳은 요금을 내는데 승객들은 그냥 아무 대응책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 반드시 서울시나 지자체들이 다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씩 바꿔서 가야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때 한 방에 풀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맞아요. 택시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안 들리죠? 이제 지금 괜찮습니까? 이제 괜찮습니까? 네. 우리 강갑사님 기자님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건 단표 서울시의 고민이 조금 더 커야 되겠다. 그리고 택시의 근본적인 문제를 요금 인상만에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고 택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종합해 이런 얘기로 해주게 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좋은 기사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택시 종사자들에게 많은 좋은 얘기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우리 서울시민의 강준호 부장님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안 돼요. 연수원의 음량 시스템이 개정도 이 정도 있어요. 노래방 마이크가 더 못 봐요. 이런 양반에 나갔다가 장작가마다 서울시 준비가 없네. 돈이 그렇게 없어? 서울시는 장식국입니다. 제가 서울시 출입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교통 그런 이슈들을 다뤄왔어요. 마을버스 적자 문제부터 연말연시 택시 대란까지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보면 결국은 요금 인상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면서 서울시 공무원분들, 관계자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여쭤봤을 때 요금을 올려야죠 라는 대답을 들었는데 그 뒤에 덧붙이는 말씀은 그런데 그거 하겠어요?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만큼 요금 인상이 좀 시민들에게 큰 이슈고 또 시장님 입장에서는 나는 표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중대한 이유인데 오늘 이 공청회를 계기로 좋은 논의가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기쁩니다.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하고 들면 이게 택시가 과연 대중교통이냐 아니냐 이 문제로 비교이 되는데요. 현행법상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죠. 그런데 저 같은 서민들이 바쁠 때나 급할 때 무거운 것을 들었을 때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보다는 택시를 먼저 찾고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이 좀 서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안 박사님의 발제를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 택시 대란에 떠나가신 기사님들을 다시 불러오는 이런 해결 방법으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택시 기사님들의 소호 개선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오늘도 이렇게 기사님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동안 많이 열악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도 의문스러운 것은 과연 그럼 이렇게 요금을 올렸을 때 그렇다면 돌아오는 떠나가셨던 기사님들이 다시 이 요금 인상을 불러드릴 수 있을까? 과연 그렇다면 택시 대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까? 이런 의문이 남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후 관리나 모니터링 또한 좀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도 지적을 하셨는데 고령화를 좀 해결해야 될 방안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기억으로는 한창 버스 기사님들의 부족 현상 때 국토부에서 운전병을 했을 때 취업 연계를 시키는 그런 정책도 시행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효과가 있는 정책은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자 언론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앉았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공청회에 초청을 받고 나서 주변 지인들한테 의견을 많이 물어봤어요. 혹시 이번에 서울시 택시 요금이 오른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외로 제 예상과는 달리 많은 분들은 이제 올릴 때 됐지 않냐 그렇게 제가 하더라고요. 기름값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택시 요금만 언제까지도 제자들이 묶여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택시 요금 이제 올릴 때가 됐다. 그러면서도 또 덧붙였던 말은 서비스 개선도 덩달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승객들, 불편한 승객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기본요금 1,000원 또 미터기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승객들이 체감하는 인상폭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상폭만큼 어떤 만족도가 높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짧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마디로 이 요금 인상으로서 지금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택시 대란의 찐 솔루션을 찾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을 듯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인상폭이 높다 하는 게 시민들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보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예민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으로. 그러나 지금 국민 소비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한 예로 일본이
1990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6,000불 했어요. 우리나라가 6,700불 할 때 3배 내지 4배였었어요. 이게 2021년도 작년도에 일본이 4만 불이 깨져버리고 3만 불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한 번도 떨어짐이 없이 국민소득이 계속 올라갔어요. 정말 고맙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력한 결과가 지금 오늘 2021년도에 3만 5천 불입니다. 일본이 3만 9천 불이에요. 근데 일본의 택시 요금 지금 얼마냐 하면 기본 요금이 500엔입니다. 500엔. 5,000원, 4,800원 이제 환율도 1,000원보다 떨어졌더라고요. 450엔이다. 4,800원 기본 똑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과 소득의 증가폭만큼 요금 인상이 올라가야 된다는 이런 반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향상됐다. 따라서 아마도 대중교통, 택시요금 이것도 고려를 거기에 따라서 연동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를 주고 오늘 지금 말씀 중에 요금 인상과 합쳐서 전반적인 택시 대란의 진짜 솔루션인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객소리에서 죄송합니다. 박종갑 우리 전문의 모시고 계속해서 현대 시절의 어떤 걸 준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오만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느끼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심야에 부족한 5,000대를 어떻게 끌어내릴 것이냐. 그 다음에 택시 산업이 피폐화됐는데 1,000원의 요금을 올려서 이게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몇일 것인가. 이건 정말 이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서 주로 보도된 걸 보면은 오늘 토론하신 분들 중에서도 말씀을 잠깐 계시는데 택시 대란이 일어난 원인이 정부의 택시 정책 실패다. 그리고 고령화가 문제다. 벤처 스타트업인 타다 우버를 침몰시켜서 대란이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계속 특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먼저 그러면 왜 심야에 택시를 심야에 담는 데를 이렇게 꺼려 하는가? 왜 이렇게 부족한 현장이 있느냐고 앞서서 여러 가지 문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개인 택시 특히 우리 쪽에 의원들 중에서 분석을 해 보면은 밤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낮에도 3,800원, 밤에도 3,800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업계, 그러니까 같은 영역 운송을 하는 지하철이나 버스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부분을 좀 살펴봤더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 다 50분 이상을 받고 있어요. 다 8시간 넘으면은 따블을 더 줘요. 심야 어떤 것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요금 근로기준법에서 당연히 50%거든요. 휴일날 심야에 8시간을 넘게 하면 200%까지 주게끔 여러 협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 택시 사업자들은 겨우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이 20%. 이게 크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돈이 안 돼서 이 부분을 나가기가 어려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동 강도가 심해, 굉장히 강도가 셉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언제부턴가 심한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해요. 전부 외국 사람들이 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밤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운전한다는 것이 아마 여기에 운전을 하신 분 빼고 운전을 안 하신 분들은 밤에 이틀 동안 시내에 가서 단체 운전을 이틀만 하라고 하면은 아마 컴퓨터도 절대 안 쓰고 거의 무료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노동 강도가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20%라는 거 엄청난 헐대를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인내하고 이렇게 해서 맞던 거예요. 이렇게 택시를 피사되게 단순이고 그나마 개인시 고르자라고 문제를 일삼는데 나이 드신 분이 연세 든 분이 그나마 택시 시작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대가 얼마나 우리 조원들이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밤에 11시 넘어서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전부 약주 잡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10분 중에 한 분은 바로 차 타면 주무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합에서 자체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밤에 얼마나 언어폭행이나 직접 폭행을 당하는 사례를 조사를 해봤더니 약 30%가 1년에 30%가 손찌검을 당한다든지 언어폭행을 당해요. 그때 말로 90벌 되는 막내 동생뻘 되는 사람들한테 그런 주직을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 수모를 겪어가면서 밤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부 택시 사업자들은 좀 있다고 이렇게 뭐 보시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업계에서는 굉장히 왜 우리 택시가 이렇게 인색하게 보는지 정말 저희들 좀 이해가 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할 때를 하는지. 그렇다면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유감스러운 일은 우리나라가 이 자문문화에 의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세금을 많이 쏟아부어 다시 한번 되돌아갈 얘기인데 밤에 12시 넘어서까지 지하철을 움직이고 기념세금을 쏟아부어가지고 올빼미 택시를 버스를 만들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노선으로 확정을 하고 그렇죠. 어떤 분들을 그렇게 모시기 위해서 세금을 쏟아부어가지고 이렇게 심야 방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이렇게 국가가 약주를 1시, 2시까지 잡수시는 분들을 싼 택시 요금으로 계속 이분들을 모시가 드리는 그런 저기를 요금 책정을 해야 그게 오르냐. 참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언론 보도에서 특히 보도를 많이 하는데 벤처 스타트업이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속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우리 어린택시에서도 종사를 하신 분들,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지금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 택시도 200만 원대, 300만 원대를 열심히 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요금 수익 그대로 가지고는. 그런데 신산업이 타다는 된다. 이거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정말 부피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 예로 타다의 2019년도에 초에 타다의 상부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와서 한 얘기가 카니발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시급을 1만원씩 시급을 1만원씩 주고 택시요금보다도 15% 20%를 더 받고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도
하루에 대당 1만 원이 적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접을 테니 개인 택시, 카니발, 대형 택시로 이동하게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왔어요. 공통사가 안 됐지만 그 정도로 이게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는 거. 적자를 보면서까지 택시 불이익을 위해서 낮은 걸로 됐던 것들은 그걸 운영했다는 것이 시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 우리나라의 최고의 카카오 모빌리티 얼마나 대한민국의 포시장이 90% 이상을 잡고 있잖아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사가 거짓택시에 9개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적지 않은 고액을 인수를 해서 그 자기네 회사 사람들한테 서독들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표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결론은 뭐냐? 적자예요. 적자. 그래서 9개 회사를 지금 내부를 다 내놨어요. 결국은 뭐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분명하게 이 현 택시 수입 부족하고는 경영도 모든 것도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도를 좀 하시더라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오늘 이제 대란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20%, 10% 땡겨서 새벽 4시까지 40% 이렇게 해서 3시간 동안 40%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현재 12시부터서 새벽 4시까지 20%, 10시부터서 11시까지, 11시부터서 새벽 2시까지 40%, 2시부터 4시까지 20%. 이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과연 요금이 얼마만큼 인상이 되느냐. 아까 데이터에 보고되어 있지만 약 한 4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악조건에서 4만 원을 받고 과연 시가에 택시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저희 조합에서는 상당히 회의를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조합에서는 조합 차원에서 또 우리의 고객이기 때문에 시가에 나갈 수 있도록 뭐 최선의 조합 차원에서는 강구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우리 택시도 사람이고 이 사람들도 당연한 심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50% 줘야죠. 왜 우리만 20%, 40%입니까?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다 사무직이나 뭐 웬만한 사람, 직종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심야에 이러면 50%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만 20%, 40%냐? 정말 그건 불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새벽 12시, 4시까지 끊어졌는데 5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군사 정권 시절에 통행금지 4시까지 그때 뭐 수십 년 전에 그때 4시예요. 그거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자료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외국 전부 다 5시로 되어 있어요. 5시, 8시. 이 쉬는 시간도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탄력요금은 최소한도 50%에서 100% 정도는 이렇게 인상을 해줘야만이 어느 정도 저희들도 성적 필 수가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기본요금 1,000원 올린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마 이 1,000원 요금의 분석 자료가 1919년도, 20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앞으로 4년, 5년, 6년 있다가 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그 4년, 5년이라는 기간을 너무 어렵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사후 요금이 물가 상승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현재에서. 과거에도 계속 되어왔어요. 이건 매우 잘못된 불합리한 거냐. 어느 정도로 사후 인상분까지 감안을 해서 올려줘야 돼. 안 그러면 국토부 여객법에 있듯이 2년마다 한 번씩 올려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정사정해서 이 난리가 나니까 이게 이자사 택시요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좀
저희들 입장을 좀 판단해서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 1,000원 한 장이라는 돈이 얼마큼 가치가 없느냐, 우스갯소리로 손자들한테 1,000원 주면 할아버지 얼굴 쳐다보는 돈이에요. 그런 거 무슨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에서는 4년 5년간 이렇게 어렵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요금이 대폭 올랐다라는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이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느끼는 바는 그거예요. 지자체가 택시 요금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택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영원히 요구하고 있었다. 저희들 입장을 너무나 감안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 계속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돌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이 자리에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호출료에 대해서 잠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호출료는 심야 시간에 주로 특정 지역이 심야 지역이에요. 밴드리는 지역에 택시 많이 있어요. 그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시내 지역에 택시가 없는데, 택시를 시내에서 타고 밴드리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다시 시내로 뉴턴을 해야만이 하는 택시가 많을수록 심야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부족한 거리가 적게는 2-3km, 많게는 5-6km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 이동 거리만큼 적정한 호출료를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이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택시하고 같이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 기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좀 그렇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지하철에 작년에 매년 조단위를 서울시에서 보전해주고 지원해주고 있어요. 작년에 버스 업계에 4,565억 원을 지원해줬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를 요금 기재를 하려면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뭐 지원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은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재를 풀어주든지, 이 둘 중에 양도택일을 하나 해줘야지. 이거 묶어놓고 얘들 속된 말로 죽든지 말든지, 니들 어렵게 살든지 말든지, 이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그런 얘기지 않느냐는 생각이 판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여튼 서울시는 많은 부분을 고민을 좀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업계가 너무 어렵고, 좀 택시가 이렇게 부기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서 많은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 요금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없어서 우리 박종갑 전무님 말씀을 중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앞 토론자가 애써 아껴놓은 토론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오늘 토론을 해주실 분들은 우리 박종갑 전무님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에 하시고 새로운 얘기들을 토론에 넣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받겠지. 안 받겠다고 받겠다고 이어서 우리 송인범 전문의 모시고 계속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두 분 더 남았습니다. 전체 3분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택시 운송조합 전무 송인범입니다. 우리 박종갑 전무님이 먼저 좋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과장께서 시간을 또 이렇게 강제로 좀 조정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종갑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동업종으로서 함께 그 고통을 그동안 함께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점 저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그 점은 다시 한번 우리 청중들이고 기자님들 다들 챙겨 들으셔서 그걸로 발음하고요. 제가 법인 업계로서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택시 요금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장님 당선되시고 분명히 교통요금은 인상은 없다. 분명히 언급을 기자회견에서 하셨습니다. 그나마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알고 서울시장님이나 서울시 관계자분 또 저희 조합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그나마 없다는 거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성과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시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배는 고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법인 업계에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또 택시 대란이라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나 이렇게 오늘 회의 주제에서 나왔습니다만 택시 인력 대란이 택시 대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금이 만들었던 거예요. 대란을 그냥 나왔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든가 운송 원가 인상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란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요금이 낮아서 있습니다. 요금이 물론 법대로 하면은 자주 올려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4, 5년 길게는 최장 6년까지 요금이 인상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법인 업계 운수 종사자 아까 10,000명 줄었다고 그랬죠. 그건 작년 대비고요. 실질적으로는 43%가 2016년 대비로 하면 43%가 되겠습니다. 숫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근로자 왜 근로 안 합니까? 지금 6일 택시는 6일제 근무잖아요. 26일 망근을 해야 그 어려운 봉급 220에서 230만 원 합니다. 물론 법인 업계는 물론 어렵지만 개인도 아까 220에서 230 받고 야간에 일을 하겠냐, 소액의 금액으로 하겠냐 했습니다만 저희 업계 역시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젊은 근로자가 오지 않고요. 또 획기적인 요금 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업계를 보자면은 지금 저희 발표했습니다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LPG 가격 상승 이건 2022년도 금년도 상승분은 실질적으로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2021년부터 요금 오는데 LPG 요금 꾸준히 올랐습니다만은 2022년도 요금은 반영을 안 된 걸로 보이고요. 특히 19년에 요금 2월달에 요금을 올랐습니다만은 그때 운송 요금 인상분은 다 우리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이 대란의 원인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토론회에서도 지적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다시 돌아가게 이번 인상분 역시 저희들이 최소한 하고 모든 부분이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언론에 매스컴에 보셨듯이 우리 업계는 지금 폐업을 하는 업계도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여러 회사가 매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폐업도 하고 있고요. 1개 업체는 폐업을 했고 몇 개 업체는 매각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60년 역사상 최악의 관행난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서울 법인 택시의 현상입니다. 제가 요금 인상 이렇게 요금표를 받아보고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하루 운송 수익금은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3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46만 원은 벌어야 요금 인상 기사분들 250, 500만 원으로 빠져가는 택배회사 이런 데 가신 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운송 원가는 실질적으로 46만 원 정도가 반영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만 원 정도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4만 원 정도가 부족한 것이 이번 요금 인상의 원가에 몸비치는 인상 요인이라고 보시고요. 제가 주장하고 싶으면 이 운송 원가를 반영하려면 기본 요금은 6,000원 이상, 최소 7,000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진짜 돌아오는 기사가 있을지 말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대중교통도 아니면서 대중교통화 시키고 있는 택시를 요금 인상을 거는 20년 평균치를 봤습니다. 버스 8.6배예요. 혹시 택시 몇 배인지 아십니까? 4.7배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택시 요금은 상당히 인상차가 그동안 대중교통에 비해서 좀 낮았다. 오늘 제가 여기 와가지고 택시 요금 다 일본 비교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택시 저희가 지금 현행 요금 제대로 한 8km 가면은 10,000원 조금 넘습니다. 일본이 얼마냐면 한 36,000원 정도 됩니다. 물론 뭐 기본 요금 차이는 별 차이가 없던데 운행 거리 차이가 있어서 일본에 비해서 아까 뭐 소득 수준 얘기하고 국민 소득 수준 얘기하고 뭐 얘기했지만은 일본 36,000원이라는 거 이렇게 좀 인지해 주시고요. 뭐 서두에 나왔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최고의 낮은 택시 기본요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것을 좀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없다고 사인이 와서 제가 간단히 제안을 하겠습니다. 택시 요금 4, 5년 간격으로 인상할 필요 없습니다. 물가 연동돼 해가지고 요금이 자동적으로 인상했지 이 공무원 힘들게 하고 시민들한테 고지를 통한 불편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상한제를 도입하는 도입제나 물가 연동을 감안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돈 1,000원을 오르는데 택시 대란이라고 무슨 제도 무슨 뭐가 안 됐네 뭐가 안 됐네 이렇게 많이 하면서 돈 1,000원 올리는데 이렇게 힘들게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가 연동제라든가 상한제를 도입해서 택시 혁신이 이거이 바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역은 없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인범 전문의께서 좀 더 대폭적인 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로 마치셨는데 어쨌든 우리 수민 교수께는 1,000원이라는 게 크지 않다고 하지만 굉장히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료 4만 올리는데 킬로와트당 킬로와트니까 4만 올려서 낮아집니다. 지금 1,000원 올라가는데 택시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하면 제가 그전에 얘기한 100만 명 정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국을 이야기해서 서울시에서는 정말 가족과 서울시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면 굉장히 우호적으로 택시 산업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는 그런 얘기를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공기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4년 전에 굉장히 생각했습니다. 이거 딱 됐다고 그게 그러면은 지금 1,000원에다가 신장 액정도 올리고 이런 걸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 두 분의 또 남아있는 지정통과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훈 우리 3처장님 모시고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택시관리사 서울지역본부 3처장 오봉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심야 택시 대란 지금 한 4, 5년 전만 해도 공급 과잉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지금 와서는 공급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전에 다 말씀했지만 6만 명의 법인 택시 근로자가 줄었는데 이 택시 근로자들 입장에서 저는 이제 법인 택시 근로자들 입장에서 오늘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안기정 박사님이 발제에서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가 줄면은 이제 회사 고정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 산학금 기준금 증가 등 비용 압착으로 이어져서 운수 종사자 처우가 악화되고 다시 운수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택시 근로자들 처우 개선을 하지 않고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이게 1만 명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분들 나가셨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 택시 근로자들 장시간 근로합니다. 우리 법인 근로 택시 근로자들이 6시간 40분 소정 근로 시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나가면 9시간, 10시간 일을 합니다. 근데 기껏 버는 돈은 최저임금 200만 원 벌어서요. 이런 상황이 장시간 노동에 따른 그 임금 수준이 이렇게 저임금 구조를 합하지 않고는 현재 이 택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도 이 택시 근로자들의 그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 정책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 택시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이렇게 끌어내야 실질적으로 우리 택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시민 편의를 위해서 택시 공공성을 강화하는 택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시 그 열악한 택시 노동자들이 그 노동 환경에 근로하고 있는데 이 법정 근로 시간에 대한 그 승무,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 내 승무 그리고 노동 강도에 상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이 인력 수급에 확장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게 아니면 답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개인 택시 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몇 년 동안 개인 택시는 별로 안 줄었어요. 그죠? 거기서 매매되고 계속 이어졌으니까. 근데 저희는 10,000명 이상이 줄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지 않고서 어떻게 공급의 문제가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문제를 설명됩니다. 저희가 그 법정 근로 시간 주 40시간을 이렇게 주 6일 동안 일하면은 일일 6시간 40분에다가 휴게 시간 0.8시간을 더하면 택시를 출고하고 입고하는 시간까지 7시간 28분이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9시간, 10시간 이렇게 승무를 하고 최저임금 200만 원을 벌어가요. 그러니 뭐 인력선비라는 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우리 안기정 박사님이 법인 택시 월급제 도입 및 정착 방안 연구 자료를 보면은 그 1시간당 영업 수익이 36,962원으로 한 달 운송 수익금이 436,250원이 이렇게 됩니다. 이 436,250원이 거리 실차율에 따른 산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근로의 평균 운송 수익금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입출고 시간하고 그 다음에 콜 일정 시간대 콜 대기 시간을 하면은 사실 적정 성과 배분 기준금은 한 370만 원에서 390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현장은 지금 어떤지 아세요? 현장은 430에서 450만 원의 평균 그 기준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2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걸 달리 말하면 기준금 450만 원의 운송 수익금을 달성하여서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월 21.6시간 내지 34.5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해야 이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인 택시 기사들의 임금 구조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시간당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인력 수급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요금 인상 안 하고 이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회사도 아까 뭐 32% 정도의 가동률이 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이야기하는 거는 택시 근로자들이 처우 개선 없이는
이 택시 대란, 뭐 택시 어떤 이 지금 현재 경영 위기 택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요금 인상은 비정상적인 택시 근로자 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 택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법인 택시 근로자들이 처우가 개선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 법인 택시 근로자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뭐 요금 인상해서 뭐 우리가 나아진 게 뭐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요금 인상되면 산학금 인상되고 거기에다가 우리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 감소분을 근로자가 고스란히 안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전무님이 요번에 인상이 되면 근로자 노고를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저희들 기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아까 뭐 우리 기본금 1,000원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안 돼도 2,000원은 돼야 더 이상 인상돼야 처우 개선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않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승객 감소로 예상되는 그 운송 수익금 손실 부담이 근로자 몫으로 이렇게 남겨져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서울시도 실질 요번에 요금 인상이 됐을 때 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그 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자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봉원 사무처장님께서는 요금 인상이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반드시 방향이 됩니다. 아마 그 실질적인 근로 조건과 요금 인상과 관계에서 언밸런스 되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 기회에 우리 택시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처우 개선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제 한 분이 더 남으셨는데요. 민주택시 노동조합 우리 정지구 서울지역 본부장을 모시고 네, 민주택시 서울본부장 정지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많은 택시 노동자들 또한 이 자리에 패널로 나오신 시민사회단체 기자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때가 돼서 요금 인상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너무 힘들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요금 인상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요금 인상입니까? 19년도 물가 반영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6.5% 지금 올랐다. LPG 가격이 35.7% 올랐다. 그럼 지금 3년간 지금 현재의 요금은 계속 밑으로 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요금을 다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수준을 맞추겠다는 것이지 여기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우리 택시 노동자들의 희망,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요금이 나가는 겁니까?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패널분들, 소비자단체나 기자분들 많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얘기한다 하지만 진짜 저희들도 시민입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시민이고 이 택시 노동자들도 좀 살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택시요금 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놓는 이런 안들이 과다하다, 너무하다, 너무 힘들다, 우리 이것을 받아내려면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걸로 시간 8시간, 10시간 초과해서 10시간, 12시간을 일해서 200만원 당신이 넘기고 200만원도 못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일해보고 이런 말을 하십시오. 맞습니다. 저는 서비스 개선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잇따라서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택시 노동자들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도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적정한 요금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하건대 관이나 공에서 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이 맞냐 적냐 따지지 말고 지금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적정한 가정을 꾸리고 요금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따지고 나오는데 그 말을 하십시오. 저희들 너무 힘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기자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생각하시기에 요금 인상되면 얼마가 인상돼갖고 얼마 정도 벌 것이다. 실질적으로 500만원에서 600만원 번다고 칩시다. 600만원 다 가져가도 12시간이 돼갖고 이번 주에 나가서 밤에 일하고 야간에 일해서 600만원 받아도 보너스 없고 600만원 다 가져가도 지금 현실적인 요금 주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시지만 사업주들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까지 해야 했고 개인 택시들에 대한 물가에 대해서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방에서 계산해 보십시오. 그게 맞는 것인지 지금 요금이. 저는 요금 인상 반드시 이번 기회에 유기적절하게 지금 내놓는 아닌 실질적인 요금 인상이 좀 될 수 있게끔 하고 야간 시민활동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전자부터 이사님이요 자장님이신 이용재 교수님도 나오셨지만 전 임금협정 할 때 심야증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들춰달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엉뚱당뚱하게 된 데가 없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10시부터 6시까지 심야증에 대해서 들춰달라고 일단 외쳤지만 안 됐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때 서울시에서 심야증에 대해서 늘커주고 특별할증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실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금 인상 2월 달에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하루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심야할증 시간만 할증만 높여서 요금 인상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는 서울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빨리 요금 인상과 지금 내놓는 안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추가해서 적정히 빨리 시행해 주십시오. 하루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본다고 계속적으로 딜레이 하다 보면 또 2월달에 가서 무슨 말도 또 변명을 할 것이고 반드시 요금 인상 빨리 해주시고 지금 현재 심야할증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올해 안에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주주 본부장님 4년 전에도 정말 같은 얘기 하셨어요.